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토크 키워드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간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영토를 빼앗겼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간도나 연해주나 다 우리 민족이 나가서 살고 있던 네. 우리의 생활 터전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영토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당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이 간도는 그야말로 뺏기게 되고 또 연해주까지 러시아한테 다 뺏긴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러시아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당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스탈린이 강제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로다 그냥 갑자기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갖고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이상 끌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 이주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16만 명 정도. 근데 그 기차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만 10,000명 이상이 기차 안에서 죽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주하셨던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가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중앙아시아 허허 벌판에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추위와 싸우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아사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우즈베키스탄의 그 중앙아시아 농업을 우리 그 고려인이라 하죠. 까레스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켜놨는데 그게 또 그 이후에 또 비극이 또 찾아와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슬람 국가로 변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슬람 국가로 되면서 그 소련 시대에는 그래도 농업을 우리 민족들이 가가지고서 개척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잘 살다가 그걸 또 다 뺏기고 또 좀 흩어지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영토를 뺏기면서 연해주 쪽에 교수님, 우리 박사님께서 지난 방송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련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연해주까지 다 차지하게 되면서 관동군들을 갖다 무장해제한다는 입장에서 들어오면서 사실은 미소 분할 점령이 되지 않습니까? 3.8 이북은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소 분할 점령에 우리 분단으로 이어지고 또 소련군의 도움을 받은 김일성에 의한 6.25 남침이 벌어지면서 우리 6.25 전쟁으로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간도와 이 연해주를 뺏겼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영토를 뺏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의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 우리 영토를 빼앗기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남북 문제까지, 남북 분단까지도 연결이 되는 얘기잖아요. 회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연해주를 우리가 상실한 것은 연해주를 상실한 게 아니고 그 나비 효과가 분단까지 이어진 방금 지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토크 키워드가 바로 희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희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간도를? 어떻게 다시 찾을 게 있을까요? 그런데 희망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 세대들의 이제 과제, 숙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도 협약 그리고 주중 변개 조약 이미 저희가 체결을 해놓은 조약들이잖아요. 통일 이후에도 승계를 해야 될까요? 승계할 이유가 없죠. 간도 협약은 좀 전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 법적 근거가 없죠. 당사자가 없는 근한이 없는 무효다. 일본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죠. 그리고 조중 변개 조약도 유엔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조약이죠. 그건 다 국제 사회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가 문제죠.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지역은. 그렇다고 전쟁으로 찾아올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좀 통일 문제랑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는 간도를 되찾는 게 또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방법도 있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간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영원히
이제 고착화되고 말겠죠. 네. 이제 100년 시효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네.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땅이 된다. 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뭐 유엔법이나 법상 그런 논리는 없고요. 이제 은고의 원칙에 의해서 100년 정도 지나면 뭐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사람 땅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주장들은 있죠. 그런 논리는 이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간도시대 100년 맞이할 때 그런 이제 주장을 내세워서 100년 지나면 못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움직여라. 이렇게 하나의 이제 우리 수단으로 제스처 활용을 액션을 했었죠. 하셨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시효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걸 잊혀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후손들한테 잘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기회가 왔을 때 예, 이렇게 정치 말씀하시면 체제가 뭐 완화된다든지 우리가 통일이 된다든지 네. 하면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네. 한 2000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은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네. 꿈, 그 자기들 원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이 있었다는 그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스라엘이 네. 좀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저 간도 지역이 네. 우리 민족이 거의 웅비하던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어떤 앞으로 우리 민족이 더 웅비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젊은 세대, 네. 후세들은 그런 데 대한 의식 자체가 없죠. 네. 네. 간도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자원도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이 민족의 발원지지 않습니까? 네. 그죠? 발상지입니다. 우리는 본향의 의식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시오니즘. 시온이즘. 좀 전에 이스라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영토 의식입니다. 맞습니다. 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다 잃는 거죠. 우리 땅을 찾으려면 일단 힘도 키워야 되고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전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던 그 간도 토지 대장 네. 이것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찾아야 되죠. 뭐 소설 속에서는 네. 찾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찾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효 지배다 말입니다. 그죠? 그 땅에 우리가 가서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 등기부 가지고 세금 거두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우리가 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력이 직접 미쳤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자료가 그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통일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힘이 강해졌을 때 아니면 유엔의 제3의 기관에 그런 서류를 정빙력 있는 서류, 간도 토지대장 같은 그런 서류들을 제출함으로 해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겠죠.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네. 꾸준히 간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간도 분쟁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남북 분단과도 연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간도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네. 북한은 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북한은 중국과 우호 친선적인 관계고, 또,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조중 병계 조약을 맺어서 이미 법적으로 끝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북한이 중국에도 되고, 그거 무시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뭐 상관없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간도 부분은 우리 남측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네. 그 얘기 했다가 중국에서 기침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듣게 되면은
왜 박사님처럼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또 교육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 세대들이 역사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의 역사인식 속에 그게 네. 있게 자리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을 우리가 실현할 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네. 이제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고 우리 땅 따먹기 하듯이 땅을 뺏는 싸움을 했더라면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만 해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어디 가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우리가 싸움을 네. 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네. 문제가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생활권적 영토론입니다. 네.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땅에 우리 동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바로 우리 땅이다. 차이나타운이나 우리 한인타운 뭐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도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중국이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르면 그 우리 간도에 있는 주민들이 투표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은 우리는 중국인으로 남을래.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중국 뭐 여행해본 적이 있지만 그쪽 사람들 얘기해보면 중국의 우리 조선족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현재 소수민족 동화 정책에 의해서 뭐 가령 이거 옛날 우리 땅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건 당신들이 찾으라고. 여기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공안에 끌려가고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교수님 말씀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 그 자부심, 긍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그거죠. 중국은 이제 철저하게 삼관교육, 영토간, 역사간, 민족간 교육을 시켜서 이미 다 동화가 됐죠. 그렇죠. 그나마 동화가 안 된 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동포입니다. 그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DNA가 남아 있는 거죠. 표현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들이 와서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이제 꿈은 다 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땅이다. 문화 영토로. 거기에 우리 문화와 미풍양속을 잘 지키면서 우리 이 동포끼리 잘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사기치고 고갈치고 우리가 그 사회를 다 지금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하죠. 한국에 와 있는 그 중국 동포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을 차별하고 우리가 보면 그냥 저임금 노동자로다가만 상대를 하는 그런 경향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와서 한국에 와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열린 자세로 대하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의 코리안 드림이죠. 코리안 그렇습니다.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땅을 놓고 우리의 상상력, 그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 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 통일 문제하고 이게 큰 연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기 간도라는 게 북한하고 붙어 있는 땅이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통일 전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학계에서 노력하면서 하나의 역사 인식으로서 우리 노력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그 부분은 결국은 통일 이유가 되는데 통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통일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거냐. 그게 말하자면 비전에 있어서 함께 공유된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됐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그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탄생된 게 아니라 저 중원천지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군 신화라고 얘기하는 우리 단군의 그 불교 홍익인간 사상 이 모든 거는 사실은 그 출처로 따지면
저 북방 영토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거기가 뿌리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하나의 그 비전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또 그런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의 홍익인간의 그 새로운 국가를 실현하는데 네. 노력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네. 문화적 영토, 그 문화적 영토를 우리가 원래 살던 저 북방 영토까지 네. 확대해 나가는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의 이제 통일론은 이제 삼위일체 통일론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한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더 해야 되죠. 당연하고 그 바탕 위에 이제 저희들이 다루었던 간도에 사는 우리 동포, 연해주에 사는 동포, 이 세 군데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핏줄이 하나로 아우러질 때 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고구려인들이 품었던 기상, 그 홍익인간을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또 저희 원KTV가 이야기하는 코리안 드림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홍익인간의 어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그 지금 현재 동북삼성 그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런 나라를 함께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하자면 문화적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 영토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까지 넓혀놔 통일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영, 공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면 그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한반도 통일의 그 부분에 중요한 이 비전을 중심 삼은 통일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이 아시아의 모든 이 문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전체주의 공산주의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사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와서 우리를 지켜줘야만 될 수 있는 이런 입장 대결적 구조에서 과연 영토 문제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킬 수는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이 구조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어떤 이념과 체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느냐 그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그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는 홍익인간의 사회를 통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던 과거 영토를 보게 되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그 중원정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확대한다는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되고 그러면 유럽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 가면 국경이 없잖아요, 지금. 네. 뭐 과거에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싸웠습니까? 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가면 국경에 가면 패스포트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된 거는 뭐냐면 하나의 어떤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됐고 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방이 된 게 보면 하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선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결국 이 영토를 딱 극복한다, 이 회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 그 과정에서 통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문화 영토론이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 하면 한반도를 다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그린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국토 모습이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그리듯이 휴전선은 국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도 간도 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국경선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712년도에 백두산 정계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백두산 정계비로 갔을 때, 서위는 압록이요, 동위는 토문이다. 막 다툼이 너무 심해. 그런데, 원론적인 문제가 백두산 정계비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라면 그게 따르면 될 것이고, 효력이 없다라면 그 이전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강도 해명. 우리가 정명하는 때, 강화도에서 맺었던 국경조약, 그게 국경선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우리 땅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휴전이 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세지고 때가 되면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의 지도도 섬으로 그려져 있는 휴전선 이남만 안 그리고 한반도 그리듯이 네. 그렇게 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토 의식입니다. 잠재 의식. 네. 사실 간도 문제는 나와는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통일이랑도 너무 관련이 많고 분단된 국가보다는 하나된 국가가 힘이 세고 힘이 있어야 간도를 되찾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작년 1월 달에 그 압록강서부터 그러니까 저쪽 그 단동이죠. 네. 단동이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신의주인데 거기서부터 중강진이죠. 북한에 그걸 따라가지고 오천리길을 제가 압록강 두만강을 돌아봤었는데요. 네. 제가 겨울에 가긴 했지만은 참 북녘산하를 보면은 너무 황폐하고 막 나무가 없고요.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 지역을 이렇게 산세나 이런 거 강 흘러가는 거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저기를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관광만 하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맞아요. 우리 빨리 되찾아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간도 분쟁 얘기하면서 화가 막 올라갔다가 희망적인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 톡톡톡 영토에 관한 얘기, 간도 문제도 북방 영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땅이 주는 의미가 참 주권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사님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자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영토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토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고 또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떤 의식조차 없어지거든요. 의식이 없으면 뭐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암울했어도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은 유럽까지 그대로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륙을 달리면서 꿈을 키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반도도 절반으로 나눠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통일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통일론, 간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과 우리 한반도가 합쳐지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다음 번에 발간을 하려고 하고 지금 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지도가 제가 주장하는 약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반도가 머리 모양이네요. 봉황의 머리, 이쪽이 왼쪽 날개, 이쪽이 어느 쪽 날개. 이게 저 봉황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웅비하는 우리 봉황의 모습이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정 여기가 봉황의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 땅을 다 찾아서 되찾아오다.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 최고의 국가가 인류 국가가 되기를 지금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졌고 또 헌법은 어떻고 민법은 어떻고 국기는 어떻고 예국가는 어떻고 또 국세를 어떻게 만들었고 하는 것을 제가 소설로 써서 다음번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공학 박사님이신데 문필력도 뛰어나신 그 소설가로도 이렇게 활동하시고 부럽습니다. 박사님. 제가 소설을 쓰면 논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 책 잠깐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회장님도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저 아직 절반밖에 못 봤어요. 그래요? 아직
찾는 걸 못 봤습니다. 토지대장 찾는 거 아직 못 봤습니다. 과연 네. 찾을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 네.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꼭 그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은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영토 의식이 저의 머릿속부터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역시도 오늘 회장님 그리고 박사님 덕분에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통일 톡톡톡은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